팀장님,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고객들이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편하게 말해봐. 네. 간단하게 렌트 리스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기 렌트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번호판이 호화허로 들어가 있고, 렌트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나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장기 렌트 상품이야. 그러니까 흔히들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다들 알고 있는 장기 렌트 상품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리스 상품은 운용 리스와 이제 금융 리스로 나누어지지.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상품은 운용 리스 상품이고, 이 운용 리스라는 거는 할부 상품처럼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별도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료는 그대로 이제 개인 보험으로 가입을 하되 자동차세는 포함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리스 상품이야. 근데 이제 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할부처럼 대출 상품으로 들어가는 건데, 둘 다 조건이 장기 렌트나 리스는 명의가 내 명의가 아니라 이제 캐피탈 명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렌트랑 다르게 이용 기간이 4년이나 5년 동안은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렌트랑 리스의 차이점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장기 렌트 상품과 리스 상품이 구분을 지면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대출로 잡히냐 안 잡히냐의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장기 렌트는 말 그대로 빌려 타는 개념이라 이제 고객님들이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대출로 들어가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4년이나 5년 동안 빌려 타서 이제 반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인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제 렌트를 해서 1년이나 2년을 연장해서 탈 수 있는 상품이고, 리스도 마찬가지야. 선택형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4년, 5년 동안 타다가 만기 시점이 되면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품이지. 그러니까 반납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인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재리스 할 수 있는 상품이야. 차이점을 두자면,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세랑 보험료가 아까 말한 대로 포함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포함을 해서 이제 내가 유지비, 말 그대로 월 렌트료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고, 리스 상품은 보험료를 개별 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는 매년 이제 갱신해서 탈 수 있는 상품인 거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다. 사업자분들이 보통 리스 렌트를 많이 하는데,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코로나는 지금 지나갔지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가 생길 거야, 분명히. 그러면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대출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뭐 대출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그만큼 대출을 끌어올 수 있는데, 리스 상품인 경우에는 아까 안내한 것처럼 이제 차량 가격이 대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고객님과 상담이 좀 잘 될 거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인 거야. 그러면은 이어지는 질문이 세 번째인데, 렌트, 리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 제일 큰 장점은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장기 렌트 상품은 최고의 장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사업자를 안 가지고 있어 상관없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카니발을 구매하려고 해. 근데 보통의 이제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이번 연도 24년식 연식으로 된 차를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보통 4년, 5년을 이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키로수 대비, 사고 대비 강가가 돼. 차량에 대한 강가 손실이 커서 4, 5년 뒤에는 그만큼 시세가 하락이 되지. 그렇다 보니까 내가 산 금액보다는 아무래도 절반 가격이나 아니면 그 절반 가격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 돼버리는데, 장기 렌트 상품은 말 그대로 유지는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잔존가치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설정대로 4년이나 5년 뒤에 내가 반납을 하더라도 나한테 손해보는 부분이 없고, 두 번째는 렌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에 따른 내 리스크가 없어.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자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그만큼 감가 손실이 더 큰데, 렌트 상품은
사고 나더라도 보험 할증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범주가 나한테 없다. 나중에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내가 따로 내야 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장기 렌트 상품은 이런 부분이 장점이다. 리스 상품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똑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차량을 구매할 때 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명의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타야 되다 보니까 분명히 4, 5년 뒤에는 그만큼 차량 시세가 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리스 상품은 잔존가치라는 부분이 똑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렌트 상품처럼 잔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정만큼 내가 4, 5년 뒤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수를, 시세가 만약에 좋다, 4, 5년 뒤에 봤을 때 시세가 아무래도 괜찮다 싶으면은 인수를 해서 대팔 수 있는 상품인 거 되는 거고, 아니면 시세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반납을 하고 내가 처음에 들어갔던 보증금이 있으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서 이제 다른 차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운용 리스가 되는 거지. 이런 상품이 보면은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저희가 차를 알아보다 보면, 네 번째 질문인데, 알아보다 보면 대리점 차량이 있고 뭐 특판, 뭐 성구매 차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특판하고 성구매, 네, 대리점 그치. 차량. 네. 이런 부분은 사실 고객님들이 잘 모를 거야. 네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리점 차량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대리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여기 오프라인에 있는 기아나 현대 대리점에 있는 차들이 렌트나 리스 상품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대리점 차량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일하고 있는 금융, 캐피탈이나 장기 렌트사에 있는 차들은 렌트사에서, 캐피탈사에서 미리 차량을 사들여서 그 차를 캐피탈 명의로 나가는 게 선구매나 특판 차량이라고 하지. 그러면은 다섯 번째 질문인데, 저희가 차량할 때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각 차량에 따라서 어디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서비스는 각 카마스터나 아니면은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는 그 담당자, 에이전시 뭐 팀장 아니면 매니저, 실장 권한이라고 나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서비스는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담당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게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보통은 고객님이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해주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케바케야. 그러니까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서비스 또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보통의 서비스 상품이 있지. 그게 이제 블랙박스, 그리고 썬팅, 블랙박스 2채널, 썬팅, 그리고 조금 더 하자면은 발매트, 코일 매트 정도, 그렇게 3종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장기 렌트랑 리스 설명을 주일에 너한테만 들었을 때에 대한 질문 말고, 예를 들어 장기 렌트 상품에서도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맞습니다. 리스 부분도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한번 유익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알겠습니다.